어쨌든 이 모든 스노우볼의 시작이 우리 포파나 아 시작은 포파나가 아닌데 그 중에 그 큰 과정에 있었다 포파나가. 큰 징검다리?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원래 그냥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는데 포파나가 그걸 그냥 갑자기 옆에서 눈 막 추구하면서 막 아 굴러가는데 네, 굴러가는데 포파나가 더 빨리 굴려. 나 이거 진짜 구라한치고 태어나서 실제로 처음 봐.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건 아는데 붙어 있는 유니폼을 처음 봐. 아예 약간 느낌이 다르죠. 프리미어리그 그거랑. 재질은 똑같아요. 예. 재질은 똑같은데 이젠 프리미엄 바뀌었지. 예, 그 약간 딱 붙어 있는 걸로. 맞아 바뀌었어. 2부 가면 유니폼 가격 싸진다는데 맞아요? 아 전혀 아니에요. 똑같아? 그 2부 내려가기 전에 민심 나락갔을 때 사줘요. 그러니까 아. 이거 기회거든요. 지금 3월이니까 한 달 뒤부터 이제 그거 시작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럼 재테크를 지금 해야겠네. 네. 그치? 지금 해가지고 도매상 마냥 다 산 다음에 리셀하면 되겠네. 정말 10개 사가지고 그때 세일하면 하나에 5만 원까지도 가니까. 5만 원. 5만 원이 많이 싸지. 근데 원래 시즌 말에 할인하는 거 덤 해가지고 우리 좆됐으니까 봐주세요 이러고 네. 그 재고 처리하는 거니까. 울버햄튼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왜? 울버햄튼은 그냥 시즌 말 될 때마다 유니폼 하나에 20파운드? 20파운드면은 3만 5천 원? 네, 그런 식으로 팔아서. 졸라 싸네. 자료를 좀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레스터의 병신 같은 상황을 좀 대변해줄 만한. 워딩이 좀 솔직히 레스터 상황은 좀 병신 같긴 하잖아 근데. 약간 그 느낌 알아요? 뭐요? 흑인끼리는 니가라고 해도 되는데 아. 이제 백인이 흑인한테 니가라고 하면 N워드? 그 느낌이구나. 오케이. 나 그거 할 말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뭐 첼시 팬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레스터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 존나 뭐라는 사람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약간 내가 봤을 때 해치웠고 니즈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속감 느끼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세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레스터 집단 첼시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하지 이러면서 이제 첼시 유튜브 떴다 하면은 그냥 바로 린치 갈기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솔직히 나 그거 좀 살짝 좀 그 소화하기 힘들어 그 문화. 그러면서 재미 느끼는 것도 존중은 하는데 근데 좀 살짝 힘들어. 저도 영상 보다가 그런 댓글 보이면 좀 나쁘끄러워가지고 그런 게 좀 있다니까요. 저런 거 이제는 감독까지 가져가네. 양심은 있는 거 임마. 저런 느낌. 근데 우리 다 돈 주고 빼오긴 했습니다 사실. 까놓고 말하면. 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주고 빼오고 있다는데 뭐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약간 그 느낌. 법은 지켰지만 싸가지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이게 그치 준법 정신을 다 지킨다 그래서 무조건 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니까. 네. 사실 이번에 네. 이거 여기서 이제 다 말하고 가면 이제 제가 올릴 게 없잖아요. 그치.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올리려고 했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뭐 올릴라 했는데요? 이번에 소식 2개 있거든요. 하나가 그냥 반니 루드킨이랑 그 구단주랑 불화설. 이제 반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화가 벌써 왜 이렇게 많아? 그 부나노 때랑도 불화설이고. 네. 그 첫 번째는 제이미 바디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라커룸에서. 구단 내에서. 약간 옛날에 그 11-12 시즌 첼런덩크 때도 네. 그때 그 신인 감독이 와가지고 빌라스버스가 와서 라커룸 장악을 못했던 이유가 드램챗에 얘네 기가 너무 세서. 네. 근데 약간 바디도 레스트에서 그 급이니까. 지금 선수단이 좀 개판인 상태인데 이거를 반니가 잡아야 되는데 바디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구단 내에서. 근데 마침 그 새끼들 그 쿠퍼 나갔을 때 그 이상한 짓 했잖아 클럽에서. 막 그 그런 마레스카 돌아와요. 약간 네, 그리워요 마레스카 약간 이런 거 막 띄우고 놀고 그랬으니까 그런 이슈도 있던 애들이라서 또 그게 있긴 하겠네. 마침 반니 또 그것도 있거든. 그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못 참는데 그런 음모론도 있고. 두 가지. 네. 바디는 은퇴를 하길 바라겠네. 반니가 떠나길 바라겠네. 그게 사실이면. 네, 만약에 그 의견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럼 걔는 오히려 반니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첫 질문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인 팀을 응원하는 이유라고 적혀 있는데 입문할 때 하위권 팀 아니지 않았어요? 입문할 때 리그 5등이었죠. 그러니까 저건 대답을 못해, 그지? 입문할 때 딱 챔스권 바라보면서 이제 무조건 유럽 대항전 나가는 그런 위치여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아예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는 진짜 그거였죠. 빅6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레스터로 예시를 많이 드는 게 빅6 그 진입하는 거. 레스터가 그 문턱까지 두들겼다가 실패한 구단 중 하나라 가지고. 네. 레스터가 한 4년 도전했나?
근데 그러다가 못한 게 좀 아쉬운 거지. 저 하위권인 팀을 응원하는 메리트는 본인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잖아. 그쵸? 본인이 뭐 노팅엄 팬이나 이랬으면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탈 레이스터를 안 하는 이유? 오히려 그걸 말해야 되나? 사실 그거 하면은 이제 매장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유튜브계에서는 철새 짓을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레스터 올 그냥 탈축 그러니까 축구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적은 없었나? 축구 보기 싫다? 제가 딱 그 타이밍이 네. 맞게 강등 당할 즈음에 그 2-2-3 시즌 시작할 때 군대를 갔거든요. 네.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 나왔는데 제가 보긴 봤는데 이제 다른 시즌보다 그걸 스킵하게 됐어요. 그 시즌을. 그래서 저는 더 약간 타격이 더 약해가지고. 그럼 이번에가 찐강등이네? 네, 이번에는 풀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강등 당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예전에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오.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어. 강등 당할 수가 없는 스쿼드인데. 그치. 미들 3명이 메디슨, 틸레만스, 은디디에 위에다가 반스, 바디 있는데 거기서 강등 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톱서브 이에나초에다가 네. 포팩도 괜찮았고 히카르도 페레이라 있었고 그랬는데 강등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어요. 왜냐면 내려가도 뭐 우리는 이 스쿼드면은 몇 명 나가도 2부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스쿼드니까 그냥 다시 올라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안 돼? 네. 이거 침몰될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면 잘했을 때 플레이오프권. 루턴 타운이 지금 내가 알기로 2부 리그 꼴등이거든요? 네. 지난 시즌 1부였는데? 약간 그 꼴 날 거라 생각하는 건가? 근데 그건 케이스가 좀 달라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2부에 그냥 머물 것 같다 계속? 네. 어... 루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확실하진 않는데 그 바클리? 걔 하나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박살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레스터는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네. 레스터 지금도 사실상 강등 확정이라고. 그게 지금 2.8%. 네. 예, 잔류 확률이 2.8%. 원래 3%였다가 1%로 내려갔다가 울브스가 최근에 승점 드랍을 하는 바람에 어제 경기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2.8%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첼시전이든 다음 주 맨유전이든 무조건 레스터는 다 이겨야 되고 지금 네, 6점 차. 울브스 강등 확률이 5%예요. 오히려 이 스위치가 더 잔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네. 레스터 되게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받아들여야겠네. 네, 0.02% 뚫었는데 그 동전을 세웠을 때 옆으로 네. 서 있는 확률 리그 우승 0.02%. 그거 하나 때문에 뭐 희망으로 돌리는 사람은 없을 거고 보통 다 체념하시는 것 같던데. 네. 네. 근데 여기서 희망 가지면 미친놈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조증이야 내 생각에. 힘들어. 듀스버리를 지금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근데 듀스버리 있었으면 PSR 때문에 저거 승점 삭감당하지 않음?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선수가 있었을 때 이 퀄리티 차이만 놓고 봤을 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약간 덕배같이 존나 잘하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네. 듀스버리올이 그 이제 처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게 첼시 이적하고 나서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컸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 평가는 이브리그 15먹은 막 미드필더, 뭐 마레스카의 황태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2-2-3 시즌에 레스터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듀스버리올이 강등의 주 범중 한 명이거든요. 나 그거 생각난다. 그 뭐지? 와 듀스브를 되게 2부 씹어먹었대. 딴 하다가 그 이짤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You can slap but can also stroke. Going in the wind as an empty of the tree that it's naked. 따라따라따따따. 어쨌든 강등 주범. 근데 파스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네. 강등 주범은 사실 워드죠. 워드. 네. 그러니까 듀스버리올도 못해가지고 듀스버리를 주범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범인 중 한 명이다. 이건데 이제 2부 리그 가니까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포지션 바꾸지 않았어요? 원래 3사에서 딱 뛰다가 네, 원래 좀 내려앉았다가 메짤라로 올라가서 네. 뛰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미 실패했던 걸 모르니까 그냥 기대 잔뜩 하다가 바로 그 들통나고 박살나버린. 첼시에서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 시즌에 이제 2부 가면은 임대로 그냥 레스터가 다시. 근데 나는 만약에 레스터 2부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듀스버리를 임대 보내는 거 존나 긍정적. 레스터도 긍정적. 그 사람도 재활을 해야 돼. 익숙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레스카가 나가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 첼시가 마레스카를 뺏어가지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나? 마레스카가 정확히 24년 6월에 나갔거든요. 6월 네. 말인가 그때. 네.
일단 마레스카가 처음 레스터 들어왔을 때 이제 계약을 한 게 마레스카를 단순히 승격 용도의 감독이 아니라 한 5년 6년 정도를 내다보고 이 구단 내 프로젝트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걸 보고 데려왔는데 얘가 승격하자마자 첼시에서 오퍼 들어오니까 바로 런을 쳤고 그럼 이제 5년 6년의 그 프로젝트를 계획한 게 싹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이적 시장도 다 짜놨거든요. 그 마레스카가 어떻게 할지 이제 그거 다 무너지고 다시 짜야 되고 6월 말인데 시즌 개막까지 한 달 남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 레스터가 원래 미국 투어를 가려 했어요. 오. 근데 마레스카가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적응해야 되니까 그냥 프리시즌 그냥 영국에서 돌리자 해서 마레스카가 취소했는데 마레스카가 나갔어요. 그러고 그럼 레스터는 이제 돈 벌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진 거지. 그렇게 엄청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마레스카가 삭제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선임한 게 쿠퍼. 내가 진짜 쿠퍼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포터랑 뭔가 잘 안 됐던 것 같던데. 그게 네. 쿠퍼를 데려온 게 이 레스터 보드진 상황이 지금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많이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독을.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보 3명이 포터랑 쿠퍼랑 코베란 그 웨스트 브로미치 감독 코르베란 네. 그 사람. 포터는 이제 그냥 잉글랜드 감독 되고 싶어서 그때 사우스게이트가 위험했을 상황이니까 네. 그 되고 싶어서 질질 끌다가 그냥 끝났고 그리고 그 코르베라는 중간에 나는 웨스트 브로미치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못 데려왔고 그래서 이 보드진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데 이 감독을 데려오려면 말 잘 듣는 애를 데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네가 이 둘러봤을 때 가장 말을 잘 듣는 애가 쿠퍼여서 이 쿠퍼를 데려왔다. 자, 일단 그래서 못 데려왔고 포터는 그러면 연봉? 그냥 포터가 레스터 오기 싫었다. 아, 레스터 같은 클래스를. 내가 알자? 그래도 레스터 괜찮은 클럽 아닌가? 그래도? 그 약간 스토리는 괜찮죠. 레스터가 가진 그런 명성. 다른 하위권 팀들에 비해. 하위권 팀들에 비해. 하위권이 근 한 6에서 5년간 아니 한 10년으로 봐야 되는구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래. FA컵 우승이라면 뭐 말 다 했지. 네. 명성 존나 큰 거기 때문에. 첼시 지금 골키퍼 영입 생각 없나요? 저요? 저는 그 헤르만센이 첼시 갈 가능성 높다 생각해가지고. 아, 페트로비치 복귀는 나와. 그래가지고 아마 헤르만센이 첼시 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을 거야. 예. 그래. 저는 그 헤르만센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증명도 됐고 원래 헤르만센이 마레스카가 데려온 거거든요. 걔 마레스카 픽으로. 예. 그래서 첼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레스터는 팔 생각이니까 첼시는 키퍼가 지금 문제가 있고 그렇죠. 없진 않지. 헤르만센 키가 큰 골키퍼는 아니에요. 반사신경이 1티어급이고 발밑도 괜찮아서. 아, 근데 걔가 킥이 좀 아쉽던데 개인적으로. 레스터 경기 보니까 킥감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나는. 근데 레스터 팬 입장에서는 이게 상타치예요. 이게 감지덕지잖아. 그 슈마이켈 하는 거 10년 동안 봤으면 슈마이켈이 진짜 발밑이 진짜 개쓰레기거든요. 응. 그거 10년 동안 보다가 헤르만센 보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 마레스카가 골키퍼를 그 빌드업에 참여시켜서 막 뭐 하잖아요. 센터백 사이에 두고 그거 용도로 쓰려고 헤르만센 발밑 보고 데려온 거라서. 이거 워드는 지가 못한다고 싶어가지고 나 안 될 것 같아요 했고 지지셨고. 지금 서브는 그 스톨라치기라고. 스톨라치 잘하잖아. 네. 그래서 헤르만센을 팔려는 거예요. 걔가 첼시 상대로 한번 했었나? 지난 시즌에? 뭐 있었는데. 그 FA컵은 다 스톨라치기 뛰었어요. FA컵 때 그 잘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맞아. 그 스털링 PK였나? 그거 맞고. 그래서 그 누구야? 그 헤르만슨 떠나면 걔가 주전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던데. 무조건이죠. 네. 아, 베스터그로 워드 저스틴. 그 맞아. 그 레스터 4백도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파스까지 해가지고 센터백 조합도 안 맞고 그리고 저스틴도 폼 되게 애매하고 히카르트 페레이라 말고는 사람이 없는데 걔는 몸이 안 좋고. 현지 첼시 레스터 사이요? 첼시 쪽에서 뭐 나왔던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일방적인 혐오 관계일 것 같은데 나폴리랑 유벤투스처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은 전 첼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레스카 치를 포파나가 있는 첼시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 얼굴을 보기 싫어서 첼시 경기를 안 보고 그냥 첼시 소식 아예 안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가 가면은 이제 뭐 그렇게 딱히 뭐 첼시를 마다할 이유 없고 그냥 얘네 3명을 싫어해서 안 보는 거니까. 마침 포파나도 오늘 선발 복귀 가능하거든요. 몸이 다 나왔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 해리골 넣었으면 좋겠는데. 나 그래서 웃겼던 게 FA컵 결승전 때 7회리 골 넣고 셀레브레이션 개 야무지게 박았어. 그때 무릎 슬라이딩 시발놈 그거. 와 이러면서 그냥
막 이랬는데 옵사이드로 취소돼가지고 네. 아 진짜 그 개웃겼는데. 미친놈이에요 그거. 근데 그거까진 이해돼요. 왜냐면 진짜 그 막판에 결승골에서 동점골 넣은 거니까. 결승인데. 바디? 난 되게 양아치스러운 로이스. 되게 딱 그 느낌. 약간 좋은 편? 근데 엄청 좋은 평이지. 근데 내 양아치스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로이스 같이 그렇게 너무 착한 애 별로 안 좋아해. 양기 있는 거 좋아해. 그 바디 최근에 이것도 읽었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그 무지개 깃발 부수는 셰필드전 것도 그거. 그거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이거 그 월드컵인가? 월드컵 유로였어. 네. 그 월콧이랑 그때 누구랑 같이 셀레브레이션 했었고 뭐 그런 등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일화 중에서도 지적장애 친구 괴롭히는 새끼 빡쳐가지고 패서 빨간 줄 구인 거. 그 빨간 줄이 그렇게 멋있더라고. 존나 잉글랜드 갱스터 같잖아. 그 리암 갤러가 약간 이런 느낌. 노엘 갤러거나. 그래서 난 되게 좋아해. 그 느낌이야. 근데 이제 보통 레스터 팬 입장에서 바디는 약간 불가침 영역의 신이죠. 그러니까 성역의 끝판왕 아닌가? 네. 레스터에서? 얘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 이제 나락을 가버리는. 아 그래? 비추 존나 박혀? 일단 근데 최근에 그 반니스텔루이가 그 바디의 영향력을 싫어한다. 이것만 했을 때도 벌써 욕 많이 먹고 있는 걸로 봐서. 근데 그거는 월권 행사라는 건 욕 먹어야 돼. 그건 욕 먹어야 돼. 그건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욕해야 돼요. 은퇴하면 동상 무조건이죠. 그 이미 레스터에 그 비차이 회장 동상이 있어요. 이미 그 구장 앞에. 그 헬리콥터 그때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네, 그분 유명하시지. 바디도 같이 만들 것 같은데. 만들만하지. 킹파워가 뭐냐고요? 이거 면세점 아니야? 예, 면세 호텔 기업 태국에. 그러니까 관광. 예. 관광. 그 태국 공항 가시면 바로 있어. 그 킹파워 샵이. 맞아. 그래서 거기에 레스터 유니폼도 팔고. 마침 이게 나와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이 컸던 팀 레스터. 예. 이유가 관광업이기 때문에 여행객이 소비층이기 때문에. 공항이 잠겼는데 뭐 면세점에서 뭘 팔아. 그리고 저 숙박도 안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개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그 3년 뒤에는 자개로 나간 새끼들 지금 내가 이거 띄워놨는데 7명이거든요. 아마티, 버틀란드, 에반스, 맨디, 페레스, 쇼윤지 그리고 틸레망스까지 싹 다 자개.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이해나초까지. 그 다음 시즌에 FA가 이에나초, 프라트, 올브라이턴. 올브라이튼. 근데 올브라이튼 나이 많아가지고 한 근데 거고. 은퇴하러 나간 거고. 은디디도 원래 계약 1년 남지 않았었나 그때? 은디디가 이번에 재계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았고 그 2022년에 썼던 금액 내지는 뭐 21년, 20년 이때 썼던 금액이 그 순수 지출이 싹 다 적자 빨간 줄로 딱 적히는 그대로. 거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킹파워의 손해도 겹치고. 예, 그 스노우볼링 존나 세게 굴러간 거지.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더불어서 강등까지 당한다. 재정이 겁청날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진짜 큰 거잖아. 레스터 몰락한 게. 예. 그리고 나서 마주한 문제 PSR. 이 서사를 알게 되면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 네. 당연히 있을 법한. 근데 승전 삭감을 안 당했죠. 변호사가 고트라서 미친 변호사야 그냥 그거. 예, 그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그 영상을 봤으니까 여탕구 거기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그 룰북이 좀 내용이 모호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네. 정확히는 이브리그로 강등된 케이스에 관한 얘기가 없었나? 뭐 그러지 그게 않- 예. 그거예요. 원래 이 PSR 규정을 프리미어리그 쪽하고 챔피언십 쪽하고 따로 다루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가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 뭐 첼시를 평가한다 하면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낸 지난 새 시즌을 장부를 보는 거잖아요. 챔피언십은 챔피언십에서의 새 시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레스터의 입장은 그 강등당한 시즌은 니네가 장부 평가를 완료했을 때 이미 레스터가 챔피언십으로 내려갔는데 니네가 뭔 권리로 챔피언십에 있는 클럽을 징계를 때리냐. 오, 그건 챔피언십 구단이 해야지. 이걸 항소를 한 거야? 챔피언십 그 협회. 협회가 해야지. 어. 근데 챔피언십한테는 이제 우리 두 시즌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는데 니네가 뭔데 그걸 평가하냐. 오. 그래서 세계 최초 리그 무빙 전략으로 그걸 피해버리는. 아, 그래서 무죄 같은 거야? 네. 오. 그래서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또 벼르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게 맞죠 이게.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어떻게? 아, 근데 그걸 잘못이라 봐야 되나? 그 룰북 이런 곳에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건 본인들 책임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레스터가 도움을 준 거잖아.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측은 그걸 악용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 새끼들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보일리 때문에 우리 또 알잖아요. 네. 이게 지들 룰 허점을 다 짚어주고 이거 바꾸라고 대놓고 시위를 하는 건데 사실 룰 해요? 하죠. 룰 하면은 약간 날먹템 이런 거 있잖아. 버그. 네. 그건 다 쓰잖아.
안 고치면 그렇게 쓰라고 시위하는 건데 사용해서 소비해가지고 너프시키는 건데 맞지. 그러니까 레스터도 똑같이 한 건데 이걸 왜 안 좋게 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도 이해 못하는 편 되게. 근데 그 변호사 이번에 그거 한대요. 파케타? 뭐 어. 사건 있는데 걔가 그걸 변호사를 걔로 선임했대요. 굵직한 사건들을 맡으시네. 그러니까 파케타 이번에 그 약물이란다. 도박 예. 도박 이슈 그거 한다고. 오 기대해볼 만도 하겠다. 첼시도 이번에 무드리 그 도핑 있잖아요. 그거 언제 나와요? 포그바 변호사거든. 몰라 그거 한 1, 2월 안에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3월을 넘어가고 있어. 가짜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고. 경기를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 못 뛰어요. 개해바네. 맞아, 영구 정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 주려고 지금 레스터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파케타한테 간 것 같아. 근데 파케타 인생 폈어요 이제. 나 떴어 이 새끼야. 그 사람 선임했으면 이제 그냥 바로 네. 돌아가서 그냥 경기 뛰면 돼요. 하여튼 그 재정적으로 나락간 게 이 FA가 있긴 했는데 그 전에 그 1,500억 소비를 했다고 하는데. 2일 2 시즌. 예. 21년도 여름. 여름 이적 시장. 예. 이제 데려온 명단을 봐볼까? 패슨 다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진짜 홀란드다. 진짜 얘가 진짜 내가 그 살츠부르크의 진가는 얘한테서 나타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패슨 다카. 살츠부르크의 진짜는 진또배기는 다카다. 예. 그 얘기 홀란드는 있었어. 가짜야. 이게 거품이다. 그리고 스마레 하고 버틀란드 FA. 수마레도 되게 그거였어. 그때 릴이 리그 우승했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리그 우승 그 주전 중 한 명이었는데 아 그때 릴이 핫했어. 맞아. 네. 릴이 핫했어. 그래서 와 다카랑 수마레 데려온다고 하고 와 레스터 좆됐다 이제. 레스터 챔스 무조건 나가겠다. 다 따먹어주겠다. 다 뒤졌다 니 새끼들. 허리 존나 부러질 준비해라. 근데 얘네 데려오고 바로 리그 8등. 카스타뉴 2,200만 유로, 포파나 3,000만 유로. 2022년이 진짜 문제였던 거네. 저 때 스카우팅이 다 망했네. 2021년 정확히는. 저 때가 이제 코로나 한창 하다가 끝날 때쯤 아닌가 그때. 네, 종식될 때 마침. 카스타뉴 어디에 팔았냐고요? 풀럼 아니야? 네, 풀럼이요. 맞아, 풀럼에 팔았어. 근데 카스타뉴가 진짜 그거거든요. 진짜 마레스카가 개새끼인 이유 중 하나인데 왜? 그 첼시 팬분들 아실 거예요. 마레스카는 자기가 안 쓰는 선수는 실해. 그냥 내친다. 워싱턴. 버린다 그냥. 맞아. 그게 카스타뉴인데 솔직히 카스타뉴 A급 자원이거든요. 그냥 리그 전체에서 봤을 때 이제 중위권에서는 그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자원인데 얘를 내친다? 얘는 나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양쪽 풀백이 다 돼. 예. 그래서 얘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얘 레스터에서 주발 오른쪽인데 왼쪽 풀백으로 많이 뛰어가지고 벨기에 몇 안 되는 풀백. 이제 닥주전 풀백인데 이 선수가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고 얘랑 크리스티안센. 크리스티안센은 임대로 갔고 수마레는 1부 리그 뛰고 싶어 해서 세비야 갔고 임대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크리스티안센도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근데 걔를 지 전술에 안 맞는다고 볼로냐로 임대를 보냈고 거기서 크리스티안센은 커리어 하이를 보냈고 볼로냐가 챔스 나갔으니까. 네, 되게 잘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칼럼 도엘 걔를 임대로 데려왔고. 왜냐면 마레스카가 맨시티에서 왔으니까. 네, 지금 아카데미 써본 거 아니야 EDS에서. 네, 써보내니까. 써보내니까. 그래서 데려왔고. 근데 크리스티안센은 얘가 원래 공격적인 애거든요. 근데 마레스카는 그 3백 그걸 쓰니까 얘를 수비적으로 쓰고 싶어서 너한테 센터백 그걸 좀 훈련을 좀 해봐라 했는데 아 싫다 하고 그냥 임대 보내달라 해서 임대 간 거예요. 사이즈가 조금 있는 편의 풀백이라서 네. 그래서 센터백도 해볼만 했는데 근데 본인이 그걸 거부를 했다. 듀볼 갔을 때 여우탕구님의 심정?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내 방송화 채팅도 치고 했었어가지고 막 되게 그냥 가슴 아파하던데. 네, 실시간으로 와가지고 네. 이적 확정되자마자 바로 첼로키 이 사람 누구지? 씨발 첼시 유튜버네. 들어가서 하소연하고. 근데 나 듀스버리를 그때 내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론 거야. 네. 근데 그 분노한 레스터 팬 아직도 나 이름 기억나. 근데 그 두 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개지랄을 하는 거야. 아 그때 그거였어. 그 디코로 그거 하고 있었죠. 아니 디코 말고 그냥 채팅으로. 아 예. 절대 듀스버리가 그런 선수 아니다. 이거 진짜 기울어져 있다. 저도 그만했을걸요? 저한테 네. 물어봤을 때 그 정도 첼시 갈 급은 아니다. 네.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거 첼시 서브로 올 급도 맞는지가 나 의문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애매한데 사람들 기대는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레스터 팬들의 사이에서 몇몇의 평가는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이걸 반대한다 그래서 안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적이 취소될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래 뭐 지켜보자 했는데 존나 못하니까 와 그때 봤던 게 맞는 거구나. 근데 저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마레스카가 전술이 꽤 좀 디테일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마레스카의 전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레스터에서 가장 잘하는 애를 그냥 데려가서 전술 입히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대학교의 조교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전술 입히려고. 그러니까 근데 정작 지가 아예 헤매고 있는 걸 보면 좀 놀랍긴 해 사실.
저런 질문이 있어. 반니 계속 믿어야 되냐? 왜냐면 반니가 있었을 때 레스터가 홈에서 무득점 6연패 하고 리그 7연패. 그다음 전자의 기록 무득점 6연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라 잉글랜드 풋볼 리그라고 하냐? 뭐라 잉글리시 풋볼 리그? 일단 그 전신 그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100년도 훨씬 전부터 이어진 140년. 예. 140년 넘게 이어진 기록 최초 그 중에서도 그게 레스터의 이번 시즌 그 최악의 기록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 자체만 봤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나 과정은 너무 좋게 보지만 전술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감독 믿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반니가 전술을 보면은 디테일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이 부족한 이유가 일단 얘가 사단이 없어요. 지금 레스터에서. 사단. 네. 근데 그 새끼가 저 짬이 안 쌓였잖아요. 애초에 그 맨유에서 그 수석 코치 그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넘어온 거라서. 지가 따까리로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그 맨시티에서 코치 한 명 데려오고 레스터에 있던 애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반니가 원래 맨유에서 그거였대요. 그 공격 코치. 그래서 공격은 실제로 빌드업 과정은 너무 좋아. 네. 맞아. 근데 수비가 곱창난 이유가 수비 코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단 제대로 갖추고 하면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많다. 그러니까 반니를 선임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 수비. 쿠퍼 때는 수비가 괜찮았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 그래? 둘 다 개판이었는데. 쿠퍼는 어느 포지션 출신이지? 아 이번 풀백이셨네. 근데 수비를 수비수들이 근데 바보인 것도 한 몫을 한다. 네, 그것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근데 사실 반니 데려왔을 때 계약 기간 3년이었나? 네. 2년 반? 뭐 그랬으니까 애초에 더 믿고 가야 되는 것도 맞고 본인도 그건 동의하는 편? 탈라서 줄 위약금도 없고 데려올 감독도 없고 그리고 얘가 쿠퍼 마냥 전술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지금 레스터 무조건 남겨야 된다. 5인. 선수단 중에 임대생 빼고 임대생 가야 되니까. 이게 상황을 두 개를 가정해야 되거든요. 네. 잔류했을 때랑 강등 당했을 때. 어? 잔류하면은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 이제 엘카누스, 헤르만센. 근데 헤르만센은 이제 구단이 내보낼 가능성이 크니까. 잔류를 한다 해도 나간다고 하니까. 네, 왜냐면 구단의 기조가 지금 매년 매 시즌마다 핵심 선수 한 명씩 팔아 제끼는 게 네. 지금 구단의 기조니까. 엘카누스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 있어요. 어쨌든 엘카누스, 헤르만센, 크리스티안센, 하고 수마레, 파타우는? 더 애매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4명, 5명 뽑을 필요도 없어. 4명이야? 4명. 왜 한 장을 포기해? 별로 미련이 안 생기나? 바디는 은퇴할 것 같고. 윙크스는? 윙크스까지? 마침 생각해보니까 토트넘 중원이네. 스킵까지? 스킵은 버려야 돼요. 얼마나 못하는데? 그러니까 네. 레스터 중원이 뭐 윙크스, 은디디, 수마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셋은 다 장점이 있어요. 얘를 쓰는 이유. 윙크스는 뭐 탈압박 좋고 뭐 볼 배급 잘해주고 이런 거 있고, 수마리는 이 순간 압박 뺏어서 이제 빠르게 역습 돌아가는 거. 은디디는 그냥 뭐 태클 뭐 괜찮고 수비 잘하고 이런 거 있는데 스킵은 그게 없어요.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그냥 수비하면 스킵돼? 네. 그냥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넘어간 단계야? 네. 수비할 때도 뭐 너무 뻥뻥 돌리고? 스킵은 나는 이 선수 평가할 때 아직까지 1부 리그에서 뭔가를 족적을 남긴 적이 없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노리치 임대 시절 말고는 얘가 큰 메리트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래서 레스터가 얘를 산다고 했을 때 3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2,500만 파운드였나? 2,500인데 네. 2,000인가? 2,000일 거예요. 2,000인데 그 500이 옵션? 레스터가 잔류시 토트넘에 500만 파운드를. 그럼 안 줘도 되는 돈? 좋아해야 되는 건가 이거? 돈 아깝다. 와 나이스.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은데, 그 벨링엄 지난 시즌에 챔스 우승하면 그 옵션으로 도르트문트가 300억 줬어야 됐거든. 네. 근데 우승해가지고 도르트문트가 300억 받았어. 우승 상금 그대로 받았어. 사실상 우승했음. 약간 그 느낌인데? 그럼 그 네보네 선수 5인을 뽑았을 때 스킵이 무조건 들어가?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더 못하는 애가 있으니까. 누구 팔아야 그냥 돼? 스킵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특출나게 못하진 않는다. 그냥 무난한데. 이 정도로 비쌀 건 아니었고 범부 새끼다. 근데 이제 족같이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누구? 일단 1위가 베스터고르. 베스터고르? 빌드업 핵심이죠 사실상. 네. 이것도 약간 수비 라인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파스, 뭐 오콜리, 코디, 베스터고르 이렇게 4명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파스랑 코디가 오른쪽, 오콜리랑 베스터고르가 왼쪽? 다 오른쪽이에요. 다 오른발이야? 네. 그래서 파스가 불만이 있었어요. 왼발 잡에 한 명이 없어? 그래? 나는 오른쪽에서 서고 싶은데
누군가는 왼쪽에서 해야 되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왼쪽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왼쪽을 가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크리스티안센이 또 센터백으로 그 전향하는 걸 꺼려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요즘 왼터백 개 비싼데? 네. 그 일단 레스터 이 수비 라인의 약간 등급으로 매겨보면 육각형 그걸로 해보면 파스는 약간 다 뭐 태클 A, 뭐 위치 선정 A, 스피드 A 해서 평균 A 등급. 그냥 레스터에서 평균보다 높게 있는 선수. 또 벨기에 닭주전이기도 네.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코디 오콜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B에다가 가끔씩 C 섞여 있는. 그래서 B 마이너스 약간 이런 등급. 근데 이제 베스터고르가 이게 진짜 모순적인 건데 얘는 빌드업 하나만 놓고 발밑을 놓고 보면 S 등급이에요. 잘해, 맞아. S 등급인데 마레스카가 심지어 얘를 핵심으로 썼었어. 스피드, 위치 선정 이런 게 다 F라서 종합을 따지고 보면 D 등급인데 평균으로 보면 얘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반니, 마레스카 이런 애들한테는 빌드업 잘 된다. 빌드업 S 등급이다.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얘를 그 센터백 2명 중 1명으로 기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일단 공격도 안 되는데 얘 넣어서 수비까지 안 되니까 턴오버 시에 대처가 안 되는. 네. 근데 강등권은 보통 턴오버를 더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팀들이다 보니까 역습당할 때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헤르만슨이 해주겠지. 그럼 일단 오케이. 베스터고르 그리고 저스틴? 저스틴. 저스틴이 그 수비 패급 2명 중 1명이거든요. 얘 진짜 못한다고 듣긴 했어. 그러니까 한창 잘할 때 막 이 리시즌 이럴 때는 그냥 리그 중상위권 팀에서 나름 뛸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대1 경합이 아예 안 되고 공격하러 자주 올라가는데 얘도 공격해야 적성이 풀리는 애인데 복귀할 때 그 위치 잡아주는 게 사이드에 있는 애라 서로 말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뚫려버리는. 언어 문제야? 아니 그냥 서로 위치가 안 맞아요. 잡아주는 게. 그냥 뚫려서 그냥 바로 공격 그냥 슝슝. 위험한 상황이 나와버리는. 얘가 못한 게 어느 시점이야? 그럼 정확하게. 이번 시즌 내내. 그럼 얘가 이브리그로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오더니 병신 든 거네? 네. 근데 이브리그에선 왼쪽에서만 뛰었어요. 지금 수비 라인 2명 하고. 워드 나가야 되고. 워드 기량 이슈. 얘 순수 못함 완전. 네. 다카? 페슨다카. 인정. 페슨다카는 이적료가 너무 비쌌는데 얘 진짜 나와서 하는 게 없잖아. 네. 그냥 그 압박 발사대. 네. 약간 그 AC 밀라노 따지면 무사 같은 선수. 압박 원툴. 네. 근데 그 놀랍게도 압박 원툴로 지난 시즌 FA컵 8강 첼시전에서 자책골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쵸. 그 디사시. 네. 디사시가 쫄아가지고 패스했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화면 전환했는데 갑자기 스코어 1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아이유 리드 저 둘 다 버리고 싶은데 쟤는 이번에 데려와가지고. 신입생 버프. 예, 이거 한 시즌 보고 버리기에는 애매하다. 근데 쟤네 좀 주급 셀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세요. 그래요? 그냥 레스터 애들 주급이 대부분 바디만 2억 되고 나머지 다 1억에서 그 5천만 원대 그 정도 사이 다들. 그러면 6명 뽑은 거예요? 이렇게? 6명인가요? 그 이적생 버프 뺄까? 2명? 2명 빼죠. 빼고 그럼 나머지 1명. 맥커티어 여기 맥커티어라고 있거든요. 맥커티어. 나 기억 알아. 한국에서 약간 맥어티어 뭐 메가티어 맥커티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2001년생? 얘가 유스예요. 네. 근데 유스라서 그동안 많이 참고 봐줬는데 얘는 진짜 순수하게 못해요. 얘는 순수하게 기량이 딸려. 작년에 그 여태까지 기회를 못 받다가 작년에 이브리그 갔으니까 그때부터 기회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그냥 무난무난하게 해줘서 딱 데리고 올라와서 써봤는데 그냥 족같이 못한다 그냥. 오케이. 그럼 레스터에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선수 바디? 애매하네. 누굴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 바디도 별로야? 바디가 네. 바디니까 욕을 안 먹고 있는 거지. 다카가 지금 바디처럼 했다? 진짜 부모님이 사라져 있었을 거예요. 바디니까 아무도 욕을 안 하는 거지 그거를. 좋아할 애가 없어? 굳이 뽑자면 바디인데 바디를 제외하면 네. 지금 좋아하는 건 수마레 정도? 헤르만스는? 헤르만센 있구나. 헤르만스랑 수마레 하면? 헤르만센이죠. 헤르만센? 근데 이 필드 플레이어로 따졌을 땐 수마레. 오케이. 그럼 제일 족같은 새끼 씹새끼 이게 없어야 된다. 베스터고르. 베스터고르. 한국 선수 레스터에 오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이번 시즌 그 이적 시장 때 해봤어요. 한번 상상을. 배주노. 네. 링크 떴었나? 안 떴어요. 근데 배주노 포지션이면 좀 포화 상태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애들 엘카누스 막 부어나노트 이런 거 데려오기 전에 그 전에 배주노 스토크에서 잘했으니까 한번 뭐 데려왔으면 괜찮았겠다. 되게 현실적인 영입이긴 하네 사실. 네. 몸값도 그렇게 안 비싸고 갈 선수가 있을까? 뭐 2부 리그에서 뭐 1부 리그 불러주는 건데 뭐 저 너무 저평가 아님?
그렇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인데. 그러니까 레스터라는 클럽 문장을 떠나서 그냥 프리미어리그인데. 레스터 최대 라이벌 팀. 레스터 라이벌리가 노팅엄하고 노팅엄하고 그 더비 카운티에서 이스트 미들랜드 더비라고 그 미들랜드가 이제 버밍엄 그쪽이잖아요. 네. 거기 동쪽에 있어서 이스트 미들랜드 더비 셋이서 하는데 셋은 그냥 동네 친구 느낌이고. 그냥 약간 살짝 아쉬우면 너네 좆됐네 이러고 놀리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계속해서 봐왔을 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원래 더비 하면은 막 리버풀 에버튼 하면은 막 죽일 듯이 막 그냥 에버튼이 이겼다고 막 경기장 난입하고 맞아.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노팅엄하고 레스터하고 했을 때 그냥 마스코트 2명 나와가지고 서로 달리기 시합하고 막 그런 이벤트 하거든요. 오, 되게 사이 좋네. 이번에 캐라고가 노팅엄 그 탈 쓰고 나와가지고 몰래 뛰었어. 거기 나와요. 네빌이 막 리액션하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라이벌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이벌 아니네 사실. 친구네. 동네 친구. 더비는 좀 제외된 지 오래됐고. 네. 왜냐면 좀 급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렇지. 근데 더비 곧 만날 것 같은데요. 아니까? 오케이. 그리고 진짜로 그 피터지는 라이벌 팀 하면 이제 코벤트리 시티인데 이브리그에 있는 팀인데 지금 램파드가 감독인 팀. 네. 얘네가 이제 M69 더비라고 그 고속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경기장이 딱 있어가지고 브라이튼 팰리스처럼 네. 그 M24랑 똑같이. 얘네가 저번 시즌에 리그 경기 때 비차이 구단주 그 레스터 헬기로 사망하신 그분을 모욕을 했어요. 고인을. 그 천막 같은 거 걸어가지고 오. 경기장에. 센트란 게 아니라 그렇게. 네, 경기장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 그럼 막 심장이 끌어. 이 새끼는 진짜 없애고 싶어. 한 애가 코멘트리? 네, 그냥 좀 싸가지 없다. 그리고 이 더비를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저번 시즌에 코벤트리랑 리그 2차전 때 파타우가 걔 미친 발목 돌리는 태클 갈겨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코벤트리도 싫어할 거예요 많이. 이게 약간 그게 감정이 들어간 태클이야? 아니면은 사고야? 그냥 파타우의 경험 부족. 그걸로 바로 다이렉트 레드카드 받았거든요 그때.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코벤트리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 레스터가. 이번에 코벤트리랑 레스터랑 이거 바뀌면 개웃기긴 하겠다 그러면. 그죠? 좋대는 거죠. 근데 이브리그 한번 팔로우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브리그 이거 3에서 6이 플레이오프 뚫는 거 개 어려워서 네, 진짜 개 힘들어요. 이거 코벤트리가 2등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올라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게 맞고. 저는 리즈가 못 올라올지 진짜 몰랐어요. 이번에. 네. 저는 리즈 레스터 무조건 확정이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저는 다 봤으니까 이 과정을. 또 레스터가 리즈한테 더블 당했잖아. 네. 이브리그에서. 맞아. 리즈 못 올라온 게 진짜 충격. 이건 뭐 첼시한테 꾸준히 선수들이랑 감독까지 NTR 당하는 기분 이거 굳이 뭐 말할 수 있는 거 있나? 어떤 기분이 있어요? 그냥 족 같은 거죠 뭐. 그 족 같은 게 다잖아. 원색적인 그냥 그게 다고. 레스터 투 첼시 선수들은 왜 잡음이 날까? 이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나?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레스터에서 빅클럽 간 애들이 뭐 맥과이어, 마레즈, 뭐 메디슨 많아요. 네. 근데 유독 첼시 간 애들만 심지어 감독까지 첼시 간 애들만 잡음이 많고. 근데 또 첼시가 애초에 물량이 많아요. 레스터에서 첼시로 간 애들이 유독. 진짜 많아. 그 리버풀이랑 아스날이랑 접점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근데 첼시만 지금 6명? 듀스버리얼, 캉테, 그리고 그 드링크워터 하고 포파나, 치렐, 마레스카. 마레스카. 감독까지 6명 맞네. 토트넘은 메디슨 1명이고. 그렇죠? 네. 다 그런데 이제 첼시만. 근데 이게 첼시가 그걸 잘 보는 거 아닐까요? 얘가 구단에 좀 나쁜 짓을 하고 깽판 치고 나갈 수 있는 애를 잘 찾아서 너 와라 하면 오케이 하고 이제 깽판 치고 그런 애를 잘 찾는 거 아닐까 첼시가. 트로이 목말에 지시한다 첼시가. 네. 근데 그게 다 우연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캉트는 얌전하게 나갔잖아. 네. 드링크워터랑. 그래서 뭐 그럼 포파나랑 치렐 중에 질문이 더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네. 더 애정이 간다. 이런 씨.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좋아서 고른다기보다는 더 족같은 애를 안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변의 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르는 거죠. 네. 그럼 아무래도 포파나.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선수라고 했을 때 포파나. 왜? 왜냐면 일단 그 포파나랑 치르의 한 짓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진 않거든요. 그냥 치렐도 포파나도 뭐 깽판 치고 태업하고 첼시 애들이랑 침묵하고 했는데 치렐은 그 모든 과정에 앞에 유스인데 이게 붙어요. 유스인데 네 글자가. 유스인데 태업했다. 유스인데 뭐 했다. 침묵했다.
이게 붙어버리니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7에 더 아쉬운 거잖아.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네. 근데 전 포파나 진짜 좋아했어요. 아 그래? 네, 진짜 잘해. 2021 시즌에 제가 왔는데 잘했지. 네. 왔을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비아레알전에서 그 프리시즌에 부상당했나? 그 니뇨라는 이 병신 같은 애한테 네. 백태클 제대로 맞아가지고 무릎 꺾여서 완전. 시즌 아웃 됐다가 그 해에 유로파 컨퍼런스 16강에 복귀했어요. 근데 복귀하자마자 복귀전에서 헤더골 넣고 간신히 1점 차로 18강 올라가고 그래서 와 얘는 미쳤다. 얘 무조건 종신이다. 7회를 너로 있겠다.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2 시즌 끝나자마자 그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첼시로 런. 그때 약간 그 스털링처럼 태업했던 걸 기억하는데 약간 경기 중에 레스터 안 풀릴 때마다 일부러 좋아하고. 그게 그거예요. 네. 첼시랑 맨 처음 떴을 때 레스터가 안 판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파나는 씨발 빅클럽? 무조건 가야겠다. 해서 태업을 일단 갈겨. 근데 로저스가 개빡쳐가지고 너 태업해? 그럼 경기 나오지 마. 해서 그냥 선발 명단에서 제외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음 경기에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레스터 지고 있으니까 쳐 웃으면서 그리고 첼시 애들이랑 친목하고. 근데 뭐 돈 많이 들었으니까 둘 다. 둘이 합해서 2,300억 될걸? 200억에서? 거의? 아니다 2,000억 돈 많이 줬어. 자본으로 치료됐나요? 아니요. 아니 근데 그 돈 또 날려먹었잖아. 아니 근데 돈을 못 썼잖아 그걸. 그 포파나 나간 게 포파나가 그 스노우볼 중 하나거든요. 강등 스노우볼. 오. 포파나가 이적 시장 끝나기 직전에 나갔어요. 네. 첼시가 막 계속 막 가격 막 끌다가 막 이적 시장 직전에 레스터가 그냥 팔아버렸는데 네. 그럼 이제 센터백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있던 센터백이 조니 에반스, 찰라르 세윈지, 다니엘 아마티 이렇게 3명인데 에반스는 많이 늙었고 그냥 리그에서 주전으로 풀타임 뛰기에는 그리고 세윈지는 애초에 로저스랑 불화설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경기를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애가 아마티인데 아마티는 21세기 역사상 레스터 최악의 영입이라고 할 정도의 개 병신 패급이거든요. 우리도 아마티 개 싫어해. 알아요? 결승전 끝나고 FA 엠블럼. 결승전 끝나고 엠블럼 그거 가지고 일부러 밟고 조롱했나? 네. 뭐 그래갖고 우리도 개 싫어했었어. 근데 그것도 레스터 팬들이 이건 좀 해가지고 어쨌든 실력도 없고 그런 애가 남으니까 빠르게 구해야 되잖아요. 센터백을. 네. 그래서 데려온 게 파스였나? 파스였어요. 파스. 근데 아무리 파스가 뭐 괜찮은 자원이라고 해도 사실 포파나가 너무 S급이니까 수비 라인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거기에 슈마이켈까지 나가버리면서 워드가 주전이 되면서 골키퍼도 다운그레이드 되고 수비가 완전 취약해지고 그래서 강등 스노우볼 제대로 굴러가버린.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 텀이 있었다면 네. 더 좋은 애를 데려왔겠죠. 근데 급하게 데려와야 되니까 파스 데려왔는데 실제로 그거 있거든요. 파스가 2-2-3 시즌 리그에서 리버풀전에서 자책골을 2개 넣었어요. 그래? 네. 오. 그 정도 임팩트가 있을 정도로. 혹시 그것 때문에 역전당해서 졌나? 약간? 1점 차? 스코어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졌을 거예요. 그것도. 네. 그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 해리 수타 데려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패닉바이였어요. 다 모든 과정이. 맞아. 겨울에 급하면 안 되는. 네, 2-2-3 시즌의 모든 과정이 다 패닉바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쫓겨가지고 야 이거 좆됐다 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 근데 그 패닉바이가 성공해야 본전인데 그치. 그러고 강등을 당하니까 난리 난 거지. 네. 재정적으로. 어쨌든 이 모든 스토어의 시작이 우리 포파나. 시작은 포파나가 아닌데 그중에 그 큰 과정에 있었다 포파나가. 큰 징검다리?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원래 그냥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는데 포파나 그걸 그냥 갑자기 옆에서 눈 막 추구하면서 막 굴러가는데. 네, 굴러가는데 포파나가 더 빨리 굴려. 그러니까 불난 거에다가 기름 부었다. 네. 십새끼죠 그냥. 근데 존나 웃기네. 포파나 그러니까 보드진이 잘 대처했으면 문제 없는 거긴 한데 네. 그 원인을 제공한 거니까 포파나가. 웃기네. 7L은 그 정도의 관여는 안 됐나요? 그러면? 7L은 사실 연관 없었나? 그 이후에 카스타뉴 들어오면서 잘 메꿔졌죠 사실. 오히려 네. 있기 쉬웠다. 네. 뭐 있었으면은 훨씬 나았긴 했겠는데. 생각해보면은 뭐 순수 이득이기도 했고 PSR 장부상으로.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카스타뉴 왔을 때 괜찮게 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게 내가 그 마레스카가 후반기에 박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 네. 그 근거가 레스터거든. 저도 그거 예상했어요. 예. 근데 사실
나는 그 체력 때문에 너무 주전만 갈아서 그렇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 시즌 레스터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 레스터가 꼬라박았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비슷한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전만 너무 써가지고 체력이 갈렸다? 근데 네. 그 레스터에서 주로 나오는 그 원인은 마레스카가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 대응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옆에서 크로스 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못 뚫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드랍을 많이 했나? 그래서 막 리그 꼴등 팀한테 그때 플리머스한테 지고 네. 막 21등 팀한테 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누구야 입스인치한테 지고. 네, 그런 맥락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비적인 팀한테 잘 못한다. 아직 그러면은 자신의 뻔한 단점들을 아직도 못 고친 상황인 거네. 네. 되게 유사하네 생각보다. 엄청 유사하네요. 맞아, 우리도 크로스 많이 올리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 이게 궁금했는데 똑같구나. 마지막으로 첼시에서 빼오고 싶은 선수. 현실적으로? 근데 뭐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심장과 현실로 하자. 이상과 심장. 현실적으로 레스터가 빼올 수 있는 거. 이상적인 거부터. 네. 이상적인 거. 네. 카이세도. 카이세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급해서 그런 거 아니면 이 선수가 잘해서? 잘하니까. 얘가 왔을 때 영향력이 엄청 클 거니까. 나 솔직히 카이세도가 첼시에서 제일 잘하는 생각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성적으로 이제 포지션 고려하고 얘가 레스터에 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고려했을 그치, 때 그런 거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급여가 얼마인지 이적료가 얼마쯤 책정이 될 건지 이런 거 생각해야지. 찰로바 어떤가요? 찰로바. 찰로바 센터백 때문에? 네. 근데 왼발잡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비를 잘해야 돼 일단. 찰로바 수비 잘하지. 근데 찰로바 아마 한 4천만 파운드 낼 수 있어요? 포기하겠습니다. 레스터가 돈이 없어. 레스터 그래서 이번에 그 겨울에도 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니가 지금 언해피를 띄운 이유 중 하나거든요. 네. 이게 반니가 처음 왔을 때 그 보드신이 겨울 이적 시장에 좀 많이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했는데 막상 겨울 이적 시장 되니까 우리 돈이 없어. 시발 영입해 준 다음에. 오빠 어떡해, 돈이 없어. 그래서 시발 어떡하지 하다가 네. 그때 우측 풀백이 하나였거든요. 레스터가. 네. 저스틴 하나. 그래서 네. 저스틴이 계속 나온 건데. 그래서 우측 풀백 파르마에서 250만 파운드 주고 그거 하나 사온 게 끝이에요. 진짜 궁금했던 거. 카워피 600만 파운드 데려올 수 있었거든. 네. 그리고 레스터가 내가 알기로 1000만 파운드 쓸 수가 있었어. 겨울에. 이거 왜 안 사왔는지. 레스터 입장에선 가격 대비 비싸다고 생각해서. 계약 기간 6개월 남았는데. 그니까. 내수 시장에서 검증도 됐고. 그니까요.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고. 그니까. 저스틴의 완벽한 대체인데. 그니까. 근데 그게 비싸다고 판단해서 안 데려왔고. 그래서 워요 쿨리발리 데려왔는데. 첼시한테 600만 파운드면은 골딩 이런 새끼들 거래할 때 나오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유스 선수를 거래할 때 나오는 금액이지 이게 1군 선수한테 해당되는 금액 내지는 이것 때문에 야 우리가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할 금액이 아니야. 레스터도 원래 그랬겠지. 그쵸. 근데 참 심각한 상황이네, 그지? 근데 저 차우더리 나감 저것도 진짜 문제거든요. 왜? 그 겨울 이적 시장에 차우더리가 임대를 갔어요. 그 근데 이게 셰필드로. 오른쪽 풀백 뛸 수 있지 않아요? 그니까요. 셰필드로 임대를 보냈는데 얘가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선발론 뛴 적 없는데 교체로 자주 나왔거든요. 저스틴 교체로. 약간 자물쇠잖아. 네. 네. 근데 나올 때 잘해줬어요. 공격적으로도 잘 올라가줬고. 근데 얘를 안 쓴다 굳이? 그러니까 없어서 좋을 게 없는데 굳이 그냥 안 냅두고 얘를 임대를 보낸다? 있으면 뭐 잘 쓰면 되는데 필요할 때. 효용 가치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네. 그걸 보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번 데려온 그 이름 뭐였지? 워요 쿨리발리. 워요 쿨리발리? 마음에 들어요? 잘해요?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보여준 거 없고. 그냥 무난.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 키가 되게 크네. 센터백을 볼 만한 키인데 188이면. 얘도 아마 그 좌우 다 뛸 수 있다고 해서 데려온 걸 거예요. 진짜 땜빵만 구하는구나. 야, 참. 왜 7을 임대해 줄 걸? 아, 네. 왜요? 그런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무료도 안 받아? 주급이 문제지 않나요? 이러면 아니, 다 프리. 잠깐 와서 그러면 그럼.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오히려 레스터가 아량을 베푸는 네, 거예요?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우리가 왜냐면 친히. 레스터가 자기 집인데 원래 얘는 레스터에 들어오면 돌 맞으니까 이제. 그치. 야, 근데 레스터 뉴스 중에 최고 아웃풋 아닌가 그래도 지금? 그렇죠. 그런 것 같아. 7월 다음이 반스.
듀스버리올. 반스도 요즘 되게 안 좋던데 나가서. 네, 안타까워요. 제가 반스 맘이라서. 네. 근데 레스터에서도 사실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적은 없어가지고 아웅. 레스터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다음 이적 시장에서 그러니까 강등되면은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를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스쿼드 재구축을 못 한다. 강등 보조금 이런 거 있지 않나? 그냥 그 선수 팔아서 나온 돈으로 선수를 사야 된다. 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유스들이 대거 올라온다 이거거든요. 유스들이 올라와서 선발로 주전으로 기용이 될 거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현금화가 세게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제. 엘카누스 에르만센. 아 그렇네. 걔네가 있구나. 근데 걔네 팔아도 비쌀 것 같지가 않은데 딱히. 에르만센 한 600억? 700억? 그렇게? 개 잘하는데. 오. 강등권 키퍼? 램스데일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시세가? 램스데일 얼마로 갔지? 오 이때 400억이었네 램스데일. 400억. 근데 강등된 팀 골키퍼를 백업으로 쓰려고 400억을 쓴다니 드디어 이 팀이 미쳐 돌아가는구나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헤라만센도 400억은 충분히 찍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상당히 이득이죠. 선수 하나를 250만 파운드로 영입하길 원하는 레스터 입장에선 버금이죠. 아 그러면 그거 걔 누구였더라? 루크먼. 루크먼이 진짜 제가 그 2-2 시즌 때 제일 좋아했던 선수 두 명이 포파나랑 루크먼이거든요. 네. 루크먼이 개 잘했어요 진짜. 레스터에서도. 그러니까 걔가 원래 왼쪽 윙어인데 지금 반스가 그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로저스가 얘를 오른쪽 윙어로 썼어요. 루크먼을? 근데도 반스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애가 루크먼인데 얘가 완전 영입 조건 그게 있었거든 조항이. 그게 1000만 파운드였는데 다카를 3000만 주고 사왔으면서 루크먼 1000만이 아까워서 걔를 그냥 다시 보냈어요. 라이프치히로. 라이프치히는 걔를 아탈란타에 팔았고 그러고 유로파 결승에서 헤트트릭 박았고 병신인 거죠 그냥 보드진이. 아 그럼 그 보드진 까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보드진이 지금 욕먹는 게 영입 관련해서인데 영입 관련이랑 이제 감독 선임 관련. 그러니까 다 영입 관련이죠. 스카우팅?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레스터 보드진들이 스카우팅 관련해서 이거를 다 감독한테 넘겨줘요. 감독한테 그 권한을. 오. 그러니까 스카우터가 안 하고 감독이 권한이 많아요 그게. 그럼 감독 픽으로 데려오는데 스킵이 그 감독 픽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쿠퍼가 잉글랜드 그 유소년 감독할 때 스킵을 잘 썼는데 그 기억에 이번에 스킵을 무려 듀스버리홀과 똑같은 가격을 주고 데려왔는데 대차게 망하고 쿠폰 잘리고 그냥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레스터는. 사실 요즘 이적 시장을 치를 때 감독은 감독 이름만 보통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스카우팅은 다 전담 부서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데 그거랑 되게 반대되는 이상한 기조를 펼치고 있네. 2 시즌 걔네 있잖아요. 그 영입 애들. 걔네도 로저스 픽이에요. 근데 다 망했으니까. 로저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전 아직도 로저스를 좋아해요. 좋아할 만도 해. 왜냐면 빛을 봤던 사람이라서. 로저스가 없었으면은 FA컵 못 들었고 오히려 더 빨리 망했을 수도 있어. 리그 5등 못했고 로저스가 그 빅클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는데 그걸 못 넘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칠 땐 내쳐야 되거든요. 얘가 못하면 감독이 못하면. 근데 이 로저스볼의 문제점은 이 레스터에서의 문제점은 너무 오랫동안 감독을 하고 그렇게 오래도 아닌데 그냥 레스터 치고는 한 4년 5년 했으니까 오래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FA컵도 따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아이아왓 그 구단주랑 너무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거예요. 아 존먹을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야. 얘는 그냥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기회를 계속 줘요. 그 지금 포스텍한테 기회 계속 주는 것처럼 그냥 아니 한 번만 더 이러고 가다가 시즌 말까지 가는데 그땐 진짜 강등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얘 자르고 딘 스미스를 데려와요. 그게 몇 월이야? 그게 리그 10경기도 안 남았을 때로 알고 있는데 3월쯤이네. 근데 딘 스미스가 와서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반전을 만들어낼 만한 그건 못 만들었고 그러고 끝났다. 물론 마지막까지 그 잔류 가능성은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 때 레스터의 잔류 확률이 14%였어요. 근데 그때 레스터가 웨스트햄을 잡고 에버튼이 누구였지? 본머스였나 뭐 누구한테 지면은 에버튼이 떨어지고 레스터가 남는 건데 레스터는 그때 잡았어요 웨스트햄을. 근데 에버튼이 진짜 막판에 극장골로 골 넣어버리면서 그러니까 승점을 가져와버리고 레스터는 떨어지고 그때 에버튼 팬들 다 경기장 난입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때 에버튼 강등됐으면 시위 났어. 약간 함부르크 강등됐을 때처럼. 그때 뭐 샬케 강등되는 것도 똑같고 막 그 러닝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야? 그 무스타피랑 네. 콜라시냐츠 그것처럼. 응.